네, 4월 14일 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 사령관님과 함께 장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런 날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장중에 육자를 다시 받고, 그러게요. 네, 물론 마감까지 지키진 못했지만 음. 뭔가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시장에 대한 의견, 대표님의 의견 꼭 듣고 네. 싶었어요. 어떠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뭐 사실 정신이 없죠. 어. 뭐 저희도 본업에서도 뭐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요즘 또 어쨌든 트럼프 때문이라도 많은 분들이 정신없죠. 조금 되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피곤하죠. 예. 네. 되게 좀 우리 표현으로 짜증난다라고 해야 되나? 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 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일기 때 많이 겪어봤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정말 이상한 상황, 네. 불안한 상황, 정말 일촉즉발의 뭐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불안의 벽을 타고 미증 시도 그렇고 네. 우리 증시도 그렇고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근 시장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려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된 건데 미국 증시는 오늘 기준으로 전쟁 나기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 수준 이전으로 회복을 했는데 유가는 전쟁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유가는 그 당시 60달러였는데 지금 뭐 100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좀 안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전쟁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만큼은 아니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낮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전쟁이라는 건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갈지도 알 수는 없는 건데 처음부터 이 전쟁은 되게 한계가 많았고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트럼프의 입만 보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근데 실제 지나보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한테 많은 협박이 있었지만 그 협박이 사실 실제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업계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와 관련된 전쟁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은 90일이 최장입니다. 일단 전투상으로는 60일이고 네. 후퇴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90일인 거라 이거는 트럼프라고 해서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이 전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쟁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장기화될 수도 있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죠. 근데 이 전쟁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한테 시간이 없다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을 일으킬 때 트럼프가 최소한의 병력으로 들어간 거죠. 네. 뭐 많은 분들은 야 항모 2척이면 많은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란 정도 치려면 항모가 8척 이상은 가져야 돼요. 뭐 서너 척 정도 가지고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제가 그 정도 가지고는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지상군 투입이 없었죠. 그 얘기인즉슨 원래 달성하려던 목표가 제한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셨을 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예 무기가 없어요. 이미 이번에 그 트럼프가 침공하기 전부터 그 내각 회의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댄 케인 합참의장, 우리로 얘기하면 육해 공군 사령관 위에 합참의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보통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네. 공군 참모총장이 네. 있고 이분들을 통화를 하는 게 합참의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댄 케인 합참의장이 얘기하기를 미국에도 지금 무기 재고가 너무 없는데 가는 게 맞느냐. 왜냐면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는 미국하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효과적인 육군을 동원하지 않을 거면 결국 효과적인 무기는 사실은 미사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사일 재고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가서 원래도 길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전을 한다는 개념이 애매한 게 뭐 어떻게 장기전이냐라는 건데 이 상황에서 한 달만 더 가면 미국은 아예 무기 재고가 아예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가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사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왜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원래도 미국이 무기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전이 길어지면서 그쪽에 많이 소진했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은 지금 2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쪽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쪽도 그렇게 됐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모전인 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퍼부은 이 포탄이 1, 2차 대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많습니다. 와. 얼마나 소모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 탄약 소모라는 게 어마무시해요. 그러다 보니 무기 재고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뭔가 또 터지고 나니까 사실은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는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가장 큰 목적은 11월 3일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험했다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물가를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극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물가가 자극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1월 3일이 선거면 선거 때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3일 전에 이걸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물가라는 게 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또 현재 있는 국제유가 현재 수준이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2-3달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까지 유가가 이 수준에 있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려와야 어떤 돼요.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그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트럼프는 타코라는 걸 많이 하죠. 그죠? 트럼프 always 치킨 싸웃이라고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왜 치킨이 겁먹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뭐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죠? 겁을 먹고 물러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할 때 한국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19.8%가 제일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7%가 바닥이었었어요. 그렇게 많이 빠진 되게 것 격차가 같아도. 크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은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네. 회복도 빨랐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조금 더 변동성이 많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앞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정황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제가 보기엔 이미 전쟁이 끝날 걸 감안하고 오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 여기보다 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보다는 뭔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부터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쭉 뭐 너무 정리를 잘해 네. 주셔서 일단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그 날짜, 기한이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일단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국가와 정해진 국가는 마음이 급한 거부터가 좀 다를 텐데. 너무 정확한 지적이신 게 네. 지금 회의하다 보면 네. 이란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래서 약간 시간을 끌면 본인들한테 유리하잖아요. 트럼프는 마음이 급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봐도 트럼프가 또 이란 호르무즈 봉쇄한다. 이제 본인이 봉쇄를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압박을 하겠다는 의미 안에는 뭐냐면 빨리 끝내고 싶은 거고 빨리 끝낼 때 내가 더 유리하게 뭔가를 이끌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전쟁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보면 누가 더 급한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흐름 속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출구 전략이 사실 간밤에 트럼프 네. 대통령은 뭐 이란한테 중요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빨리 전쟁 끝내고 싶어 하더라. 근데 그게 받았을까요? 본인의 마음인지 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측은 힘들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은 있을까요?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은 안 돼요. 네.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저는 뭐 어쨌든 한 달 내에는 뭔가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보다는 열리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트럼프가 되게 재밌는 분인 게 이러다가 본인 스스로 그냥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 그냥 다 됐다라고 우기고 나 잘했어. 예, 나 이겼어. 잘했고 이겼어 그냥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닫아둘 수가 없어요. 열긴 열어야 되죠. 다만 열 때 뭐 돈을 받고 여느냐 아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나름대로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둘 다 길게 끌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란도 잘 보면 대화 의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이란도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사실 저 정도 얻어맞았는데 온전할 리도 없는 맞아요. 거고 지난해에도 뭐 이번에 전쟁 때문에 똘똘 뭉쳤다고 하지만 사람이 배고프면 뭐든지 다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럼 지난해 폭동이 난 것도 경제가 어려워서인데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그죠? 이 현재 있는 이란 정권도 온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나와야 이란 정권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 미국도
중간 선거 또는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현 수준에선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그래도 합의할 의지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말을 던지는 것 보면 말을 던지는 건 그 의지가 확연하게 보인다. 그리고 저는 좀 언론에서 좀 되게 아쉬웠던 게 네네. 물론 충분히 그 얘기가 네. 틀린 건 아니지만 아니 무슨 협상이 첫날 돼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모든 협상은 첫날은 가장 세게 던지는 거죠. 가장 강하게 해서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양쪽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지? 그거를 간보는 거죠. 아, 얘는 이걸 원하고 얘는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수위를 낮춰가면서 하나씩 주고받는 거예요. 네네. 넌 이거 줄래? 난 이거 줄래.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는 요 정도겠죠? 그래서 나중에 합의하는 게 협상이에요. 당연히 처음에 깨지는 거지. 처음에 협상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있겠죠? 딱 되는 거는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항복할게 이런 거 빼놓고는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결렬이 됐다 아니면 커졌다. 미국은 올랐어요. 그날. 협상 결렬된 날. 네. 우리만 빠졌죠. 네. 이게 협상에 대해서 조금 언론에서도 아니면 우리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게 원래 정상이고 큰 거 아닙니다라고 오히려 되려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이 정도면 오히려 협상이 깨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보면 가능하다라는 걸 메시지를 던져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원래 협상이라는 배부르지 게 않죠. 네네. 네. 만나서 맞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센 조건들로 그쵸. 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봤잖아요. 미국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 거냐가 핵심인 거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긴 것처럼 해야 되니까 핵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나한테 좀 이란한테 선물을 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란 입장에선 두 가지인 건데 이란 지금 지난해도 당했고 이번에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그만 좀 때려 이거죠. 특히 이스라엘 좀 말려줘. 네. 이 미국 너는 안 올 것 같은데 이스라엘 얘들은 쉽지 않으니까 얘들 좀 같이 말려줄래?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경제 어렵잖아요. 제재 좀 풀어줘. 옛날에 미국에 있는 자산 동결한 거 있는데 이거 먼저 풀어주면 내가 합의해 줄 수 있어. 실제로 그런 게 오갔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깨졌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실제는 또 전화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실제 협상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지는 것보다는 예상한 시점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쪽으로 경쟁력이 있구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느낀 게 아까도 네. 무기가 없다, 미국에. 네. 이런 말씀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무기가 다 떨어져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혼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 천조국이라며 심지어 요즘은 이천조국이 됐다며 그 천조, 이천조 얘기하는 게 그 국방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 나라가 무기가 없다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이해가 됐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럼요. 으로 너무 많이 없다. 소진됐고 네. 미사일이라는 게 1년에 생산 그 양이 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해선 또 중국의 히토류가 필요한데 네. 중국이 또 공급 조절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얼마나 없었으면 한국에 있는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를 가져갔겠어요. 음. 다른 지역은 몰라도 한국에서 가져간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국에 대한 견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라도 가져간다는 얘기는 얼마나 없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럼 여기 걸 빼가지 말아야죠. 그러면 한국 방산에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기회 정도가 포인트들이, 아니라 네. 이런 천운이 없는 거죠. 예. 그 정도. 하늘이 내려주신 뭐 진짜 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어차피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 이건 되게 천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천공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빨리 달라고 아우성 그 이상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패트리어트라는 걸 주문할 네.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하나는 미국도 없으니 자국 거 채우느라고 다른 국가 걸 주문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천궁이 필요한 국가들 아니면 패트리어트 국가들 입장에선 이번에 미국의 어떤 그 행태를 봤었을 때 지금 동맹국들하고 되게 갈등이 컸잖아요. 유럽하고도 갈등이 커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동하고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갈등이 있는데 거기다 무기를 주문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유럽에서 노르웨이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다련장 로켓포라고 있죠. 그렇죠? 보통 하이마스 미국에 있는데 이 하이마스 주문하려다가 이걸 취소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덴마크하고 지난해 그린란드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야 이러면 내가 굳이 미국한테 무기를 주문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해서 사실 한국의 그 한화 에어로로
무기를 돌렸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보신 분 있겠지만 프랑스가 미국의 은행에 맡겼던 금을 123톤을 다 가져온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싹 가져온 거 맞아요. 그죠? 팔고 왜 미국 못 믿겠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이 스스로 동맹을 계속 버렸고 동맹 가치를 계속 훼손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 동맹들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동맹도 이제는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온전히 믿고 뭔가를 하는 건 되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장도 해야 되는데 무장을 미국에 맡긴다라는 건 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자기네 거죠. 자기네 거 써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채울 수 있는 건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폴란드가 2차분 가져갔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운이 좋은 측면도 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 흐름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의 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 전고점 도달은 아니지만 아직은 좀 남아 있지만 룸이 그래도 오늘 6천을 다시 네, 받고 네.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전쟁 공포로 급락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담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네. 그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또 온다면 우리는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건지 뭐 지금 이런 말씀 부분들. 네. 주셨지만 결과로 놓고만 보면 잘 사는 게 맞았겠죠. 어,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뭔가 이론상으로 그러는 네. 거 말고 실전에서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뭐 신과의 대화에서도 두 차례 얘기했지만 네. 그냥 가만히 계셔라. 그럴 그럼 때는. 제자리 온다. 어,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대응하셨던 분들이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나름대로 위험 관리를 하신다로 비중을 줄여가지고 이 비중을 채우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 하루하루 놓고 보면 언제 채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엔 그게 위험 관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위험 관리가 되려면 이 시장이라는 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상승 방향이 아예 아래로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추세를 끝내고 하락장으로 이끈다라면 그건 위험 관리가 되는 건데 뭐 이런 전쟁이 있긴 하지만 이게 기존에 있었던 큰 상승 추세를 꺾지 않는 변수라는 게 되면 사실은 잘 사든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위험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에 대한 표현들이 제가 볼 때 다 잘못됐어요. 그래요. 진짜 위험 관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이란 전쟁을 놓고 보면서 그것부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란 전쟁이 AI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에 맞지 않았던 반도체에 대한 실적 전망이 꺾일 건가? 그런다라면 액션을 취해야죠. 올라올 때마다 팔기 해야 될 거고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고가에서 비중을 줄일까? 그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렇다라는 걸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더 큰지 사람들이 자꾸 이걸 헷갈리시는 것 네. 같아요. 이란 전쟁보다는 AI 투자가 10배는 더 큰 거예요. 그죠? 사이즈부터 다른 걸 가지고 전 고민하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이거가 이거보다 더 크다고?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비중을 줄여? 무슨 위험 관리야? 그죠? 강세장에선 비중 없는 게 제일 큰 위험인데 그러면 냉정하게 이젠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유가 90불인데 벌써 삼성전자는 거의 전고점도 하고 하이닉스는 신고가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따라 사면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주식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비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비싸게 사는 게 제일 큰 위험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위험에 맞닥뜨린 거잖아요. 전쟁도 안 끝났는데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비싸다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적절한 전략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시장이라는 게 큰 전략을 고민을 할 때는 항상 큰 그림부터 그려놓고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런 이유가 생겼다라고 그래서 이 변동이 있으니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비중을 줄여보겠다라고 잘못 줄이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그쵸?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요. 내가 밑에서 못 샀는데 결국 위에서 따라잡아야 되나? 그러면 사람이 또 기다리죠. 뭐 저동됐으니까 한번 또 안 흔들리겠어? 했는데 흔들리면 괜찮아요. 나름대로 또. 근데 안 흔들리고 바로 올라가면 그렇죠. 결국엔 그렇죠? 안타깝게도 더 비싸게 사면서 오히려 단기 꼭지를 오히려 잡게 되는 우를 범하고 이분들은 앞으로 계속 매매 패턴이 꼬여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함부로 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트럼프 때문에 또 힘들다 보니 어제 얘기한 거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최근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네. 이 시장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인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특히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시장에 대해서 이랬을 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한번 좋은 공부를 하는 어떤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쟁 중이고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도 아니니까 또 어떤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로 네, 이런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네. 된다라는 지금 조언을 음.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기업의 이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을 흔들 만한 이슈냐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건데 네네. 우리 전쟁 중에 이제 얼마 전이죠.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보다도 잘 나왔지만 네. 저는 예상을 그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면 이제 누구보다도 전자를 업계에서 가장 강하게 봤던 사람이라서 아니, 음.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했던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지. 보통 직전에 한 50조 정도 50조까지 봤으면 올라왔었고 많이 본 네, 거였잖아요. 대부분은 40조 대였었고요. 어. 예. 그 얘기인즉슨 그분들이 잘못 봤다가 아니라 우리 애널리스트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본 거보다도 엄청 높았잖아요. 57조. 네, 57조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시장이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애널리스트 추정이 40조대였고 일부는 50조대도 있었고 또 우리 메리츠에 계시는 유명한 우리 애널리스트 분은 제일 잘 맞추셨죠. 되게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를 놓고 보면 평균이 40조였는데 이것보다도 획기적으로 높았다는 얘기는 잘 나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정확하게 그래도 좋게 추정을 했는데 그걸 너무 뛰어넘었다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좋은 거예요. 이건 정말 강한 그렇죠. 거다. 아주 많이 강한 거예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이. 그러면 앞으로도 그걸 반영이 더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닌 거니까 그런 판단이 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사람이 뭐 그 추정치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추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 추정치보다 조금 더 아니고 어마무시했다라면 우리가 좋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구나. 실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경계론도 이런 것도 되게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네. 더 와닿게 되는데 뭐 엔비디아 실적과 이제는 어깨를 견주게 될 만한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어마무시한 하니까 거죠. 예. 진짜 와닿잖아요. 네. 이렇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사이클 산업으로 봤었는데 이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사이클 봐야 아니에요. 되나요? 아, 사이클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사이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 고쳐주세요. 저는 이제 현재는 많은 후배들보다 더 오랜 경험을 했잖아요. 네. IT는 사이클인 경우도 있어요. 이 사이클인 경우는 뭐냐면 경기 순환에 따라서 좋아질 때 그건 네. 소비 경제고 네. 그건 흔히 얘기해서 뭐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컴퓨터도 많이 사고 스마트폰도 많이 바꾸고 이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술이 혁신이 있었을 땐 사이클이 아니었어요. 99년 닷컴 버블 때도 사이클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경제할 때도 사이클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기간은 처음 다르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사이클이 다 무너진 시장이에요. 자꾸 이걸 사이클이라는 걸로 보다 보니까 생각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은 바뀌었고 사이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물론 이제 이 사이클은 뭐 몇 년짜리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러면 사이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단순 소비 사이클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은 투자라는 환경인 거잖아요.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비로 움직일 때는 그 사이클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투자로 움직이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 시장에서 반도체가 기존에 있었던 사이클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는 공통적으로 다 투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99년 닷컴 버블 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까는 투자 환경이었고 또 플랫폼 경제할 때도 플랫폼을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까는 투자 환경이었고 지금도 AI를 그렇죠? 훨씬 더 우리 쓰기 위한 투자 환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 환경일 때는 사이클이 맞다. 그러나 투자 환경일 때는 기존에 있던 사이클과는 훨씬 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걸 나눠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기존하고 많이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현물 가격이 10배가 올랐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왜 이런 충격적인 가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말도 안 되게 가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도 시세도 말도 안 되게 맞는 거라는 거죠. 일단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그럼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기존에 분명히 있었던 사이클이라든가 우리가 봤던 흐름과는 다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네. 그럼 이전의 다른 역사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나면 기존에 있었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죠. 이거하고는 게임이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차원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전의 경험을 버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경험에 사로잡혀도 이럴 거다 하니까 올라갈 때마다 2분기가 고점, 3분기가 고점. 맞아요. 그러고 지금 1년째 와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 언제 사요? 언제나 샀어도 저가 매수였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아 이제는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 더 사야 됩니다라면 더 비싼 가격에 부르짖는 건데 그렇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반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잘 들고 가는 건 팔지 않게 잘 해주는 것도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의 틀을 조금 더 넓게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수치 본다고 다가 아닌 게 그렇게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10%, 15% 틀리면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바꾸지 않고 또 2분기 하면 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 초만 해도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 초만 해도 대단하다. 이제 전자가 뭐 올해 100조 될 거야 했는데 지금 300조까지 올라갔죠. 아니 뭐 몇 달 지났어요? 1년이 그러니까요.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한두 달 만에 그 정도 올렸을 정도면 본인들이 그 1월 달에도 얼마나 생각의 틀을 그렇죠? 잘못 잡고 있었는지 하는 거죠. 달라진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본 적 없는 일이니까. 그럼요. 사실 기준이 없다 보니. 그래서 더 그쵸. 깊게 파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 깊게 파고 있는 것들을 전자도 중요하고 하이닉스도 중요한데 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샌프란시스코 가보세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고요. 구글 가보고 대놓고 가보셔야 돼요. 가보고 엔비디아 가보고 오픈AI 가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얼마나 필요하길래 그분들하고 소통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렇죠? 거기가 수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가 수요인 거 여기는 공급처니까 그 수요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를 알아야 이게 파괴가 가는데 그렇죠? 우리 전자하고 하니스 너무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지만 여기서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쉽지만 또 모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아직 전쟁은 대표님 안 끝난 거잖아요. 근데 끝났죠. 많이 완화가 됐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감도, 민감도는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미국 시장은 드는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올리잖아요. 앞서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의 네. 그러면 당분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의 말씀으로 좀 지금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여진이 남아 있는 건 분명하지 네. 않습니까? 그 여진에서 또 바로 견디려면 아직까지는 실적주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실적주 위에 성장주까지 되게 확산이 되려면 시장의 유동성도 있고 금리도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유가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가가 나중에 안정화될 때 그런 관련 기업들이 오를 것 같고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땐 좀 실적주 중심으로 압축되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목할 건 실적이다. 뭐 원래도 실적이었는데 더. 근데 워낙 뉴스가 전쟁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했던 거죠. 내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보다는 전쟁을 더 우선시 봤던 거죠. 사실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거예요. 네. 이걸 우선으로 보고 이 전쟁의 실적을 꺾을 건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사실 중요한 걸 놓쳤던 거죠. 근데 이제 놓쳤던 걸 다시 바로 잡아서 그래도 이게 더 좋아질 네. 건지 왜냐면 이제부터 나오는 전쟁이 끝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위력보다는 줄어들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식은 이게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 개선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적에 더 우선순위를 둘 거고 이제 있었던 전쟁과 관련한 변동은 이전보다 자꾸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변동이 줄어드는 쪽에 포커싱이 아니라 이쪽에 포커싱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제가 볼 땐 조금 더 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아하. 저희 선물로 요거 좀 감사합니다. 네, 예. 드시라고. 네,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홍삼이에요. 먹어야 되는 대표님. 거죠? 뭐 사약은 아닌 거죠? 건강에 엄청 좋은 겁니다. 홍삼입니다. 여러분, 네. 풍년보감에서 나온 거고요. 주려면 많이 줘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올데이 굿타임 골드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품이고요. 한 포당 진세노사이드 15mg이 들어있어요. 이게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너무 쓰지 않게 이렇게 조율한 맛인데 어제도 제가 먹어봤지만 먹자마자 진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타사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말 파격적으로 저렴한 거품 없는 가격으로 저희가 가져왔고요. 피로 회복, 면역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선물 세트로 저희가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가고요. 네. 여기 안에 보면은 저렇게 3개가 나란히 들어있어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 먹기에 너무나 간편한 올데이 굿타임 홍삼 골드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수익도 챙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맛 괜찮으세요, 대표님? 맛있는데요? 그래요? 네. 네. 좀 힘이 나시나요? 어휴, 많이 기분상으로도. 이거 홈쇼핑에 출연한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풍년보감 올데이 굿타임 골드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 AFW 파트너스 대표이신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다음에 봬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